무신사 랭킹, 현재 2030 유행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적 지표죠. 하지만 그만큼 유행에 편승해서 클론템이 될 건 아닌지, 아니면 앞으로도 쭉 갈 아이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무신사 불프가 끝나고 12월에 있을 시즌 오프를 준비할 시점이죠.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뭘 샀지, 다음 쓸 때 살 아이템이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무신사 랭킹, 지금 사도 괜찮은 템은 불프 기간 동안 무신사 랭킹에 올라온 아이템들 보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확실한지, 내년까지 쭉 갈 현역 트렌드인지 현실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남들 뭐 샀는지 살펴보면 재밌잖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무신사 랭킹을 쭉 보니까 확실한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스니커즈는 내려오고 재화는 올라오고 있다. 캐주얼 운동화 중심의 소비에서 확실히 요즘은 클래식한 재화 쪽으로 무게추가 확실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발렌시아가를 필두로 스트릿이 한창 유행할 때 어글리 슈들이 유행을 휩쓸기도 했고, 최근에는 클래식 스니커즈가 한 차례 또 많은 분들의 신발장을 차지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의 유행이 필요한데, 작년부터 스웨이드 스니커즈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살 사람들은 대부분 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즘 강하게 보이는 유행의 흐름은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는 빈티지 더비슈의 유행. 최근에 빈티지 워싱 공정이 들어간 더비슈가 확실히 인기입니다. 예전엔 더비슈 하면 깔끔한 이미지에 은은한 광택감 구두가 떠올랐다면,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은 러프하고 구겨진 빈티지한 형태의 더비슈가 인기죠. 예전에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으로는 912의 992가 떠오르곤 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예전엔 조금 멋낸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은 또 너무 단정한 느낌은 다들 안 좋아하시나 봐요. 캐주얼한 무드에도 잘 붙고 포멀한 무드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포멀과 빈티지를 적절히 버무린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빈티지 스타일은 최근 유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꺼질 트렌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최소 2-3년은 안정적으로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랭킹권 제품들 대체적으로 소재 대비 가격도 괜찮게 나왔으니까 생각 있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로맨틱 무브 콜라보 제품도 33등에 올라왔는데 빈티지 워싱 가죽을 사용했지만 느낌이 조금 다르죠? 캐주얼한 UTV 적용돼서 신선하게 느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크부츠의 귀환,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의 근본 신발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랭킹에는 레드윙 제품들이 여러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스니커즈로는 더 이상의 근본 아이템이 나오는 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재화 쪽에서 클래식 아이템을 찾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워크부츠는 원래 데님, 밀리터리, 워크웨어, 아메카지 같은 스타일에 착붙인 신발이라 지금처럼 빈티지 밀리터리 트렌드가 떠오를 때 함께 떠오르곤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특히 레드윙 아이언 레인저가 유행 없이도 항상 고정 수요가 있는 모델인데, 지금처럼 랭킹 3등까지 치고 올랐다는 건 대중적인 소비층까지 완전히 확장됐다는 시그널이죠. 개인적으로는 워크부츠는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신을 수 있는 남자들의 근본템이기 때문이죠. 다음 트렌드는 어그 브랜드, 남성 매출 폭발적 상승. 이번 랭킹에서 가장 의외였던 점은 어그 슈즈가 남성 랭킹의 순위권을 차지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원래 어그 슈 하면 임수정이 떠올랐을 만큼 그동안 어그 슈는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기사를 참고해보니까 어그 남성 라인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2%가 증가했다고 해요. 확실히 어그 슈가 작년부터 트렌드로 엄청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남성분들 확실히 멋만큼이나 편안함과 보온성을 함께 본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 트렌드는 개인적으로 장기 트렌드라기보다 시즌성 소비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하면 사도 되겠지만 현재 여성 쪽이나 남성 쪽이나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격이 막 저렴해서 쉽게 살 수 있는 편도 아니니까 어그부츠의 유행이 끝나도 따뜻한 방한화는 내 인생에 평생 갈 거야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유행인데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일은 참고 다음 시즌 오프 때 구매해 보시거나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대안 아이템들로 유행을 가볍게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닥터마틴, 근본 브랜드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닥터마틴이 스니커즈에 밀려서 조금 뜸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재화가 다시 뜨다 보니까 닥터마틴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랭킹에 닥터마틴 제품들이 꽤나 보였습니다. 특유의 노란색 스티치에 캐주얼한 둥근 쉐입,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슬랙스, 데님, 와이드 팬츠 어디에나 찾고시니까 찾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유행 타는 라인들이야 시즌에 가볍게 즐기면 되지만 특히 1461 3월 더비 슈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니까 지금 사도 충분히 오케이, 하입의 초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트렌드 키워드는 스웨이드 스니커즈. 스니커즈 중에서 유일하게 랭킹에 생존했습니다. 아디다스 토바코, 클래식한 쉐입의 따뜻한 질감, 겨울에 잘 어울리는 따뜻한 톤 4위를 했는데요. 클래식 스니커즈 일종인데 트렌드까지 더해지니까 이번 시즌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예전 스니커즈 트렌드 편에서 소개했었던 나일론 스니커즈나 요즘 브랜드들이 밀고 있는 납작 스니커즈, 아직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스니커즈에서 재화로 넘어간 트렌드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 최소한 2-3년은 이어질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예전보다 전반적인 스타일도 한층 차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겨울 아이템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이 아우터의 흐름도 보면 포멀 코트는 내려오고 캐주얼 코트가 올라간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싱글 코트 가장 기본적인 코트로서 이런 불프 세일 때마다 아우터 1등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랭킹에 발막한 코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개인적으로 4년 전 발막한 코트 특집을 다뤘을 땐 발막한 코트는 한 2-3년 유행이고 싱글 코트는 1티어 코트로 쭉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측은 틀리고 오히려 발막한 코트가 기본템 중에 기본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디하기도 간편하고 안쪽에 이것저것 레이어드하기도 좋아서 실용성, 보온성 멋 세 박자가 맞는 아이템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등을 했던 드로우핏의 프리미어 퓨어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 블랙만 30%고 나머지 컬러는 20% 할인이 들어갔었는데 80-20 올캐시 혼방인데 20만원 초반대 가격이라서 그런지 가성비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은 것 같고요. 3등은 쿠어의 벨란디 캐시미어 블렌드 발막한이었고 무텐다드의 오버사이즈드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도 순위권이었죠. 뿐만 아니라 헤지스이스 라인의 발막한 코트도 15위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헤지스가 곧 1조 매출 브랜드가 될 것 같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중국, 대만, 베트남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LF가 확실히 이런 중간 가격대에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프 때 40% 할인이 들어가도 20만원 중반대였으니까요. 다음으로는 패딩. 사실 패딩은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2위를 기록했던 This is Nevertheless의 퍼텍스 티 다운 자켓 블랙. 로고가 박힌 무난한 푸퍼쇼 패딩이죠. 퍼텍스 원단이 기능적으로 뛰어난 만큼 인기를 끈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크게 새롭게 나올 것이 없죠. 이번 FWC 내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여줬던 유행템 경량 패딩은 불프 땐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12월 한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보온성과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크게 변할 게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클론이 되기 쉽고 유행이 조금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량 패딩에 대한 의견은 한바탕 짧게 유행을 하고 난 뒤 집 근처 마실템 혹은 사무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울 자켓. 개인적으로는 울 자켓을 2년 전부터 꾸준히 다루고 있기도 하고 조회수 반응도 괜찮았어서 올해는 조금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랭킹에 울 블루종은 단 하나의 제품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친한 동생에게 제가 콜라보했던 울 자켓을 선물했었는데 코트 원단으로 짜여진 짧은 자켓이 있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패션 주기 이론으로 따지자면 아직도 트렌드의 초입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울 자켓은 발막한 코트처럼 편한 활동성의 캐주얼 포멀을 아우르는 아이템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기본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괜찮은 가격대에 예쁜 아이템을 발견하셨다면 나만의 아이템으로 얼마든지 영입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룰 카테고리는 상의. 사실 상의는 취향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번 랭킹들을 쭉 살펴보니까 유의미한 트렌드가 보이더라고요. 맨투맨 후드가 지고 데일리 기본 니트 위주로 랭킹이 재편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 시절 원말웨어 유행이 있을 당시엔 그래픽 맨투맨 같은 게 엄청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랭킹템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9위 아이템인 이 코르 클로버 자수 스웨트 셔츠 말고는 힐리넥이나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과 디테일이 룩의 차별화된 요소로 사용되고 있죠. 과거 스트릿이 한참 유행했던 시절에서 조금 더 미니멀하고 정제된 룩이 대중적인 트렌드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롭 상의도 이번 시즌 조금 유행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랭킹에는 근근히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체형을 많이 타는 아이템인 만큼 대중적인 픽을 받기에는 힘들기 때문이라고 보이죠. 정리하자면 FWC는 상의는 아우터 속에 받쳐 입기엔 깔끔한 아이템이 선호되다 보니까 미니멀한 디자인이 인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가방. 가방도 흐름을 쭉 보니까 몇몇 유의미한 지표들이 보였는데요. 포터 스타일의 가방은 지고 후보백들이 다시금 뜨고 있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요시다 포터 가방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디자인이 국내 브랜드에서도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 영포티 패션이 가시화되면서 약간의 이미지 타격을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엔 다시 러프하게 편하게 매기 좋은 호보백들이 다시 인기죠. 하아카이브의 아크블랙 메신저백. 이 제품은 제가 5년 전에도 소개했던 제품인데 다시금 인기 제품으로 올라온 걸 보니 확실히 패션은 돌고 돈다 라는 게 체감이 되죠.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이 숄더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뒤로 매서 편하게 크로스백으로도 활용하기 편해서 범용성과 스타일이 대중적인 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점은 랭킹에 백팩이 거의 안 보였다는 점인데요. 백팩이 편하긴 하지만 스타일을 대기엔 크로스백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콜라보했던 제품도 위에 올랐는데 가격대가 좀 있음에도 만족하며 착용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숄더백 트렌드가 빠르게 오는 것 같아서 내년쯤이면 조금 더 붐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신사 불프를 정리하며 대중적인 패션 트렌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확실히 요즘엔 화려한 그래픽, 컬러 같은 스트릿한 분위기는 많이 빠지고 빈티지, 미니멀, 밀리터리 감성의 아이템들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패션 유행의 흐름 참고하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